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 준비 과정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전략과 타협이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거주 중인 30세 예비 신혼부부도 그러한 고민을 안고 사연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부는 내년 여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연소득은 합산 약 7,500만 원 수준이고 결혼 전까지 모아둔 저축액은 약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나이도 이제 29세와 30세로 접어든 만큼 결혼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결혼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부담이었습니다. 예물과 신혼여행,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식장 대관료, 식대, 양가 부모님 한복과 본인의 예복까지 포함해 예상 견적은 총 4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저렴한 조건을 찾아보고 스스로 항목을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특히 청첩장 모임 일명 청모이라는 신개념 문화는 예비 신랑 신부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미리 만나 식사를 대접하며 청첩장을 전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 비용만도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부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전세로 준비하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해 전세금의 10%인 3천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하고 나머지 2억 7천만 원은 대출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가전과 가구는 500만 원 이내로 최소화하고 예물도 반지 한 쌍으로 줄이며 비용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신랑은 여전히 고민이 깊습니다. 하루 결혼식에 2,500만 원 이상을 쓴다는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 차도 사고 여행도 업그레이드하고 미래를 위한 다른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커플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김선호 어르신도 우리 땐 집 한 채에 1,500만 원이면 됐는데 요즘은 결혼식 한 번에 그 이상이 들어간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 간의 결혼 문화는 크게 달라졌고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금전적 전략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세 예비 신랑이 좀 생이라는 표현을 꺼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겪은 현실적인 부담과 감정적 괴리감이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특히 웨딩 플래너 상담을 다녀온 후 견적이 4천만 원 가까이 나온 것을 보고 이걸 정말 해야 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과도한 웨딩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23년 뒤에나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면 지금 당장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커플은 결국 지금 있는 돈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65세 조명순 여사는 요즘은 결혼을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함께 고민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결혼은 본인들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의 기대, 오랜 인간관계, 체면, 축의금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며 쌓아온 관계 자산을 돌려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 결혼식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느냐가 곧 부모의 사회적 위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식장 규모나 하객 수, 예식 장소에까지 부모님이 깊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식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축의금의 금액 자체가 서로 눈치 보이는 요소가 됩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축의금과 식대가 맞지 않으면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신랑 신부보다 오히려 부모님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신랑 신부의 감정은 종종 뒷전으로 밀립니다. 특히 신랑의 경우 결혼식 자체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 꽃이 있든 없든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술자리, 신혼여행, 전자제품 구매 등이 더 큰 고민일 수 있습니다. 반면 신부는 대개 결혼식에 대한 오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식장의 분위기, 드레스, 사회자, 축가, 신혼여행지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도 함께 기대하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서 하니? 축가는 누구야? 신혼집은 어디야? 와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죠.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70세 박정기 어르신은 예전에는 식구들끼리 동네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은 작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하더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아무리 아끼고 줄이려 해도 결국 주변의 시선과 기대를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예비 신부가 친구들에게 받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요즘 신혼여행은 유럽 아니면 안 돼, 반지는 150만 원. 이하로는 안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없던 로망까지 자라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혼식을 둘러싼 수많은 최소 기준이 예비 부부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정자 여사는 요즘 젊은이들 결혼이 예전보다 더 복잡해진 것 같다. 우리는 결혼식장이 단칸방이었던 적도 있다고 회상합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이제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님, 장인장모님, 친구들, 지인들까지 모두가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각자의 최소 기준은 모두 다릅니다. 예비 신부는 결혼식장 분위기와 드레스, 반지 크기를 생각하고 부모님은 체면과 예물, 패백을 따집니다. 장인어른은 식장은 그래도 호텔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말하고 예비 신랑은 TV와 신혼여행, 가구 예산을 걱정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들이 결국 돈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듀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신혼집 마련 비용이 약 3억 원, 나머지 식장 예물 여행 가전 등 결혼식 관련 비용이 평균 5,76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68세 김세윤 어르신은 6천만 원이 하루나 일주일 만에 사라진다니 내 연봉보다 많구먼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단 하루의 결혼식을 위해 몇 년간 모은 돈을 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회의가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로망, 비교와 체면, 그리고 현실적 예산이 얽히다 보면 신랑과 신부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비용과 책임, 기준 때문에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이면 차를 살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나타냅니다. 시니어 독자라면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돈으로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라는 질문 앞에 멈칫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관계, 사회, 감정, 현실이 모두 얽힌 공동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 중인 30세 예비 신혼부부는 최근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진행한 뒤 결혼 비용 견적이 약 4천만 원이 나왔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 결국 납득이 되더라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왜 납득이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더라는 상대적 기준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부부들도 과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만큼 했다는 것이 꼭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합산 연봉이 약 7,500만 원, 실수령 기준으로는 월 500만 원 안팎이며 지금까지 모은 저축액은 약 8천만 원 수준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 정도 금액을 모은 것은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4천만 원, 즉 전체 저축의 절반을 하루에 소진되는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8세 김재호 어르신은 우리 땐 집부터 장만하려고 했지 결혼식 하루에 1년치 돈을 쓰진 않았지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가 예상하는 축의금 수입은 1, 5천이 0만 원 정도로 나머지 2천만 원 이상은 순수 지출이 됩니다. 사실상 1년 이상 모은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신혼여행으로 400만 원, 예물 반지로 300만 원,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 500만 원을 계획 중입니다. 청첩장 모임에는 3,400만 원, 부모님 한복 및 예복 대여에 약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항목들만 봐도 각 항목당 한 달치 실수령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은 자산 축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혼은 결코 지출의 끝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로 더 많은 소비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에서 결혼식을 위한 지출을 정당화하려면 단순히 남들도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의 가계 상황에 맞는가라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66세 박정순 여사는 자녀가 결혼 준비하면서 남들도 이렇게 해요라고 하면 난 항상 되물어봐요. 그 남이 우리 집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냐고 말이야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결혼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국은 어디선가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30세 예비 신랑 이영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식 견적이 4천만 원 나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납득이라는 게 남들도 이 정도는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논리였어요. 실제로 이 부부는 결혼식 하객이 160명 정도로 예상되며 축의금 수입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은 약 2,500만 원 이상이 남게 되죠. 결혼식이라는 하루짜리 행사에 1년치 저축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럴 경우 과연 이 결혼식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이 결정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못나서 작게 하느냐,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강한 정서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69세 김말순 여사는 나도 딸 결혼시킬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까 눈치를 많이 봤다며 체면과 관습이 결혼 예산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생각을 조금 달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결혼식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혼 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면 행사 자체의 규모는 줄이고 대신 남는 것을 남기는 방향으로 지출을 전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에만 500만 원이 들어가고 양복 대여나 한복 맞춤 등 예식 준비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로 기억에 남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게 많은 기혼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결혼식 당일 찍은 사진조차 2년 후엔 꺼내보지도 않는다는 말은 결혼 선배들의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72세 정태영 어르신은 우리 땐 집부터 장만하려고 했지 하루에 수천만 원 쓰는 건 말이 안 됐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들도 이 정도 하니까라는 기준에만 맞추다 보면 자칫 진짜 중요한 선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서 줄일 수 있는가 보다 먼저 누구와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그리고 예비 배우자, 마지막으로 양가 부모님까지 현실적 재정 상황과 인생 계획을 공유하며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는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하는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에 500만 원 이상을 쓰면서도 정작 그 사진을 2번 다시 꺼내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의 순간보다 신혼여행에서 남긴 사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게 대다수 기혼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복 대여에 200만 원, 양복 대여에 100만 원을 계획하는 부부도 많지만 이 역시 잠깐 입고 끝나는 일회성 의상입니다. 물론 정성껏 준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 금액을 조금 줄여서 신혼여행이나 예물 또는 미래를 위한 목돈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인 70세 유기순 어르신은 결혼식은 사진 몇 장 남고 끝인데 이후 전세금 마련이 더 급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 선택입니다. 이 커플은 서울 중랑구 소재의 3억 초반대 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본인 부담금 3천만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67세 조기환 어르신은 3억짜리 전세 들어가서 이자 조금 아낀다고 좋은 건 아니다. 나중에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고통은 오래 간다고 조언합니다. 결혼 초기에는 부모님 도움 없이 둘이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만큼 주거 선택만큼은 무조건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몇십 년간의 인생 운영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결혼식에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미래에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의 만족을 위해 모든 걸 다 챙기려 하기보다는 미래의 안정과 여유를 위해 지금 무엇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 중인 68세 김정숙 여사는 우리 때도 다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지. 지금 젊은 사람들은 포기 자체를 못해서 힘든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결혼 준비 과정은 단순한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건 바로 미래의 경제력입니다. 눈앞의 하루짜리 행사에 집중하다 보면 결혼 후의 삶에서 필요한 자금이나 여유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라는 단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일부를 아끼고 줄이면 훗날 그만큼 더 나아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인데 이것도 안 하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 설마 가족끼리 중식당에서 밥 먹고 끝낼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도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66세 오영희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하자니 돈이 걱정이고 줄이자니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 땐 딱 한 번만 더 생각해요. 지금 쓰는 이 돈이 나중에 아플 때 병원비로도 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줄이지 않고 나는 그냥 다 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그걸 위해 지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설득은 해보고 결정하자는 점입니다. 나 자신부터 예비 배우자, 양가 부모님까지 각자 다른 기준이 있다면 조율은 해봐야 합니다. 만약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준이 남들보다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71세 박수영 어르신은 결혼할 땐 마음이 앞서지만 지나고 보면 중요한 건 결국 같이 살아갈 힘이더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소중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이 과도한 소비로 인해 흐려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선택하는 지혜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입니다.